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맵에서 어, HDRI 텍스처를 활용해서 스카이 돔을 만드는 것을 최대한 간략하게 시연해 보겠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맵이 지금 룸앤 환경에서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라이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너에서 라이트 검색해서 여기 포인트 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게 그룹이 돼 있으니까 언그룹을 하고요. 언그룹은 음 시프트 G였나? 그렇죠? 다시 한번 선택해 보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이트 선택하고 보니까 스타팅 메시예요. 아니 스타팅 라이트예요. 그래서 무버블 라이트로 변환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무버블 라이트로 바꿔주고 여기 렉트 라이트가 여기 몇 개 쓰였는데 요것도 무버블 라이트로 예,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이미 스카이 돔으로 하늘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Alt 2번을 누르면은 이미 이렇게 메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모든 라이트를 꺼서 완전한 블랙이 구현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스카이 라이트가 쓰이고 있네요. 그래서 스카이 라이트를 한번 꺼 보고요. 그리고 다른 라이트들 얘네들도 여기 라이트 폴더가 아까 있었죠? 요거 지우고 그리고 요거 예 디저브를 끄고요. 그리고 예 하늘까지 한번 하이드 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완전한 블랙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좋은 환경이 된 거 같고요. 그리고 다시 스카이라이트를 켤 거고요. 근데 스카이라이트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트만 켜봤자 전혀 밝아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스카이라이트라는 것은 요거 스카이라이트도 무버블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스카이라이트는 주변 환경을 캡처해서 라이팅을 뿌려주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밝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라이트 액터에서 디렉션 라이트를 일단 꺼내서 임시로 이렇게 예, 그냥 눈으로 보는 용, 확인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스카이돔으로 하늘을 만들 텐데요. 스카이돔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스카이돔은 장점이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이게 HDRI 텍처인데 이 HDRI 텍처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텍처죠.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풍부한 색조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색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씬에 풍부하게 컬러가 표현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구름 낀 날씨도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또 이런 구름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색조들이 있어요. 예, 이런 미묘한 차이들의 표현들을 예, 취향에 맞게 그리고
어, 어떤 씬의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쓰기가 좋죠. 예,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뭐 울트라 다이나믹 스카이 같은 볼유메트릭 클라우드보다 퍼포먼스가 비교적 저렴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음,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 또한 있죠. 단점은 뭐냐면은 볼유메트릭 클라우드와 볼유메트릭 클라우드처럼 입체적인 구름의 표현이 일단 힘들고요. 그런 부분들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동적인 느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뭐 이렇게 텍스처 패닝을 해서 뭐 그런 느낌을 좀 줄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구름이 스캐터링 되지도 않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어 나중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카이 돔으로 표현한 스카이는 약간 플랫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한번 실제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 2번을 눌러서 예, 다시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예, 지금 스카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카이는 어디서 쓰고 있냐? 예, 어디에 위치해 있냐 보면은 여기 엔진 스카이라는 폴더 안에 있어요. 여기 엔진 컨텐츠에 예, 이 하위에 엔진 스카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스카이라는 폴더를 찾습니다.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이 폴더들이 안 보이면은 여기 세팅에서 여기 쇼 엔진 컨텐츠 요거 표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요 하나를 한번 보면은 예, 이 메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메시가 쓰이는지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서 예, 찾아보니까 네, 이 메시를 쓰고 있더군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일단 다른 에셋들은 일단 닫아놓고 이렇게 스카이 돔 메시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UV를 확인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UV가 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펴져 있다라는 것은 어, HDRI 소스를 그대로 여기다 넣었을 때 예, 잘 표현이 될 것 같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 머티리얼도 쓰고 있는데요. 요걸 한번 볼까요? 어떤 머티리얼을 쓰고 있을까요? 어, 지금 BP 스카이 스피어 예, 여기서도 보면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머티리얼 HDRI라고 다른 거를 제가 집어넣는 모양이에요. 원래 얘가 쓰고 있는 지금 아까 전에 약간의 이런 프로시저란 느낌의 어, 네, 스카이를 쓰고 있는데 음, 아마도 요거 같거든요. 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요 머티리얼을 쓰고 있을 거예요. 요 머티리얼은 태양의 고도나 이런 시간대에 따라서 대응하는 약간의 프로시저럴 텍스처라고 프로시저럴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머티리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쓰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새로 머티리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머티리얼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티리얼, 그래서 여기
HDRI로 네. 그래서 3 누르면 이게 3 벡터거든요. 그래서 1을 주면은 요 블루 값, 그래서 높이 값이죠. 여기 Z 값, X, Y, Z 값, 이 높이 값을 사용할 거고, rotate, about, axis, 네, 요 노드를 꺼내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normalized rotation axis. 그리고 S를 누르면은 파라미터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sky rotation, 네, 얘는 슬라이더 맥스 값을 1로 해서 1로 하면은 나중에 파라미터로 조절할 때 1 이상 가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 앵글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0을 피벗 포인트에다가 네, 꼽아주고요. 그리고 월드 포지션도 여기다가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add, 네, 그리고 노멀라이즈 해주고요. 네,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HDRI 텍스처를 임의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드래그해서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를 조절할 거고요. 4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그리고 컨버트 투 파라미터 해가지고 스카이 컬러, 네, 이렇게 정해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합산되죠. 그리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복사되고, 그리고 이미시브 스트렝스, 이미시브 스케일로 파라미터를 만들게요. 네, 이렇게 이미시브 스케일. 그리고 파워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네, 파워 값은 1로 디폴트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몇 가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쉐이딩 모델을 언릿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이렇게 언릿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멋진 머티리얼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깥에선 보이는데, 자, 안쪽에 가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 사이드 요거를 체크합니다. 네, 그럼 안쪽에서도 보이죠?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네, 요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스카이 돈 메시에다가 적용할게요. 지금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돈 메시를 아예 없애고, 여기 있는 걸 없애고 새로 꺼내서 지금 보시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요것을 꺼내서 000 하고 크기는 한 100 정도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져 있으니까 동일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 지금 디폴트로는 요거 패닝 클라우드라는 머티리얼이 쓰고 있는데 얘가 아닌 제가 만든 HDRI 인스턴스 얘를 쓸게요. 예, 그러면은 지금 스카이가 들어갔죠. 이렇게 벌써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다시 볼 텐데요. HDRI 텍스처는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를 드렸습니다. 제가 링크를 한번 공유를 드려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브에서 선셋하고 오버캐스트 요거 두 가지를 제가 엔진에다가 임포트 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한 텍스처들을 보면은 요거 더블 클릭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큰 사이즈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임포트 해 놓으면은 여기 no minmaps라고 표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never stream 이렇게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다들 확인만 하십니다. 그리고 텍스처로는 보통 이렇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박스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sRGB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다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컴프레션 세팅스가 HDR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이 HDR 텍스처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바가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 편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레드가 있네요. 이런 레드 이런 텍스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컴프레션 세팅스가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은 동일한 HDRI 텍스처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스카이박스 세이브 한번 해볼까요? 그럼 아마 핑크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직 레드네요. 이게 보면은 일단은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머티리얼을 세팅했는데 이 마스터로 가서 다시 요 텍스처를 저는 바꾸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컨버트 투 파라미터 그래서 HDR이라고 HDRI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세이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파라미터 활성화를 좀 시켜주고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로맨틱한 하늘로 지금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때마다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이 인미시블 스케일을 지금 너무 허여멀건한 것 같아서 살짝 0.2 정도로 주고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꺼봅니다. 예. 이 디렉셔널 라이트가 없죠? 예. 그리고 스카이 라이트도 한번 꺼봅니다. 스카이 라이트는 보시면은 보세요. 하늘을 하이드 시키고 스카이라이트가 상당히 재밌는 게 여기서 리캡처를 실행합니다. 리캡처.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 광원만 지금 존재하는 거죠. 실내 광원. 네, 그리고 바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하늘을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요 스카이라이트를 예, 리캡처 해주고요. 그러면은 예, 스카이라이트가 요 하늘을 캡처해가지고 라이팅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미지 베이스드 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엔진 컨텐츠 여기서 검색하시면은 컬러 칼리브레이터 예, 요런 메시를 꺼내거나요. 예, 요런 거 네, 얘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 스피어를 꺼내서요. 크기를 살짝 키운 다음에 여기다가 크롬볼을 적용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작업하면은 지금 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을 좀 보기 편합니다. 작업하기에. 네, 이렇게 보고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블룸을 보니까 지금 0으로 제어가 돼 있거든요. 이걸 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메소드를 스탠다드로 한 다음에 요 인텐시티를 초기화 시키겠습니다. 초기화 시키면 여기 느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살짝 블룸이 들어간 게 좋거든요. 아니면은 좀 다르게 컨볼루전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컨볼루전은 약간 시네매틱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게임용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조금 더 무거운 거고 약간 고급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어드밴스에서 조금 더 조절할 수도 있고요. 여기 컨볼루전 관련해서 옵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절해 볼 수 있는 예,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 컨볼루전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 광원이 되는 라이트 소스나 이런 예, 밝은 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빛 갈라짐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이미지에 있는 태양이지만 조금 더 실존하는 태양처럼 느껴지죠. 예, 이런 거는 이제 조절해 보시면은 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대로 돌아가나 봅시다. 스카이 로테이션 이게 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예, 한 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미시브 스케일을 조금 늘려서 예, 요 정도로 한 다음에 여기 스카이라이트랑 연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카이라이트를 보고 지금 현재 캡처 더 씬입니다. 그래서 현재 씬을 계속 캡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 스카이라이트 여기 밑에 가면은 여기 리캡처가 있습니다. 예, 요걸 리캡처 하면서 계속 갱신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살짝 노출이 어두운 것 같은데 여기 포스트에서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익스포저 어 약간 예, 살짝 밝게 예, 조절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너무 지금 디스크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미시브 스케일을 조금만 줄여서 예, 이미지가 좀 덜 타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꽤 괜찮죠? 그래서 다시 한번 스카이라이트를 리캡처 하니까 또 어두워지네요. 그러면 여기 포스트에서 조금만 밝게 예,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로테이트를 조금 더 시켜보고 한 요 정도 예, 광원을 이렇게 카페 안에서도 보이게 이렇게 이동시킨 다음에 자, 그리고 블룸의 효과도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예, 한 요 정도.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인텐시티를 0으로 했을 때 네, 지금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스탠다드로 했을 때 예, 좀 차이가 나죠. 컨버루전 예, 요런 차이가 난다는 거. 예, 지금 어 스카이 로테이션을 했으니까 여기 이 구를 확인하면서 스카이라이트를 한 번 더 리캡처 하겠습니다. 리캡처 할 때 요걸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그러면은 얘도 돌아갑니다. 캡처를 하면서 예, 이 반사에 반영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여기 광원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HDRI 텍스처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 녀석으로. 얘 말고 조금 다른 녀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네, 요런 거 조금 하늘이 조금 어 네, 이렇게 갈아 끼면서 볼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넣었으면은 스카이라이트를 리캡처 하면은 환경이 또 달라지겠죠? 보세요. 네, 또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지금 어 이미지 베이스 라이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지금 나름 자연스러운 룩을 연출하고 있죠. 지금 포그가 없는데 포그도 추가로 아, 여기 앰모스피어릭 포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포그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하이트 폭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그 검색해서 예,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스카이라이트에서 보면요. 여기 스카이라이트에서 보면은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음, 네, 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로 한번 바꿔보고 스카이라이트에서 리캡처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예, 광원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모든 오브젝트들이 지금 인공광이 좀 네, 좀 강하기 때문에 인공광을 조금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쪽 말고 요쪽일 것 같은데 요쪽에 있는 라이트들을 살짝 비활성화 해볼게요. 아까 전에 포인트 라이트들이었거든요. 네, 요 녀석들인데 얘네들을 조금 값을 작게 한다던가 여기 무버블로 돼 있고 지금 인텐시티가 0.036입니다. 그래서 뭐 01로 한다든가 아니면 좀 오프 한번 해볼게요. 오프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여기가 오프했는데 여기가 상당히 밝아서 렉트라이트도 한번 만져볼게요. 네, 이쪽에 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얘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예, 얘는 살짝 꺼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전에 그 포인트 라이트들은 오히려 음, 다시 온을 한번 시켜보고요. 얘네들이죠. 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아예 끄면은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극도로 낮춰주겠습니다. 0.1. 네, 한 요 정도? 네, 괜찮죠? 분위기가? 그래서 음, 이미시브 스케일을 조금 켜볼게요. 다시 스카이라이트를 여기 리캡처.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죠. 네, 상당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라이트도 한번 구사해 보도록 하죠.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나름. 네, 이런 거를 적용시키면서 어, 네, 이런 것도 멋있네요. 이런 것도 멋있습니다. 스카이라이트 리캡처. 예, 지금 바로 실내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죠.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이미시브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리캡처. 예, 상당히 자연스럽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스카이라이트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은 씬을 캡처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바로 보면은 스페시파이드 큐브 맵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내가 큐브 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소스, 이 이미지 소스를 여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완전히 동일하게 동기화돼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밝게 나오는데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다시 예, 익스포저를 조금 조절해 주거나요. 아니면은 스카이라이트, 여기 스카이라이트에서 예, 이제는 리캡처가 소용이 없죠. 왜냐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인텐시티를 좀 한번 살짝 죽여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면 됩니다. 예, 인텐시티를 한번 올려보면은 1, 예, 0.6, 예,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대신에 지금 여기서는 어, 태양의 각도를 수동으로 맞춰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세요. 로테이션으로 하면은 이게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0에서부터 지금 0에서부터 지금 0이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한 바퀴. 예,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여기 스카이라이트에도 네, 소스 큐브의 앵글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올리면요. 여기 여기서 보면 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 지금은 0이라서 지금 현재 광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근데 얘를 올리면은 이렇게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해요. 360도까지.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싱크를. 저쪽, 만약에, 이 태양이, 0.5에 있다. 네. 0.5면은 한 요쪽이지 않습니까? 아, 여기보다 한, 예, 요쪽에 있다고 치면은, 아까 전에 요쪽에 있으니까 꽤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요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0.8 정도 되는데, 예, 0.8이면은 80%잖아요. 그래서 360도까지
80% 정도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트에서 아니면 눈대중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요거 방향을 보고요. 이렇게 지금 광원 방향에 좀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싱크가 맞습니다. 네, 되게 로맨틱하죠. 그리고 이미시브 스케일을 뭐 임의로 좀 더 키워볼 수도 있죠. 0. 0.5 이런 식으로 0.6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조절해가면서 어, 지금 같은 소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쪽이 조금 너무 어둡다면은 이 스카이라이트의 인텐시티를 좀 높여주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8, 뭐 이런 식으로 안쪽도 조금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맞춰주면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짜 마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지금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 요 녀석이 좀 하늘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서 색감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얘로 한번 또 해보고 싶습니다. 어, 다시 음, 그냥 캡처하는 방식으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캡처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포스트에서 한 번 더 어, 익스포저를 조금 살짝 이렇게 괜찮죠? 요 정도? 요 정도로 맞춰주고요. 다시 스카이라이트. 스카이라이트는 이제 리캡처 어 지금 요거 선택했으니까 얘는 이제 무쓸모예요. 얘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어 얘도 뭐 얘는 이제 1로 하면은 좀 살짝 더 밝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0.8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8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캡처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때로는 어 디렉셔널 라이트도 씁니다. 네. 요것만으로는 제가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 설치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요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써볼게요. 활성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밝으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도 이도 되게 밝은 것 같아요. 1만 돼도 살짝살짝 서로 섞어서 쓰는 거니까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빛이 들어오겠죠? 지금 상당히 세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래서 요 디렉셔널 라이트가 보면은 여기 요 크롬볼에도 이게 비치는 게 보이죠? 얘는 방해되니까 지금 살짝 빼놓고요, 이쪽으로. 요 디렉셔널 라이트가 지금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근데 광원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광원 쪽에다가 맞춰주려고 합니다.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가 상당히 지금 어 밝네요. 그래서 0. 뭐 줄여줍니다.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리고 이 선 디스크를 한번 맞춰볼게요. 컨트롤 누르고 한 요 정도로 맞추면은
지금 요 하늘이랑 거의 싱크가 맞는 거죠, 지금. 그 디렉션 라이트도 컬러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태양의 고도가 한 요 정도 되면은 이 소스 앵글이 좀 커집니다. 예, 지금 그림자도 굉장히 지금 날카롭잖아요. 근데 이 값이 커지면은 그림자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한 5 정도로 예, 저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이 안에서도 이게 차이가 좀 보이죠? 네, 지금 굉장히 강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그래서 유즈 여기 템퍼레이처를 어 약간 켈빈 값을 한번 맞출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색온도를 보면은 네, 지금 여기 값이 2000번대로 갈수록 예, 붉어지고요. 5000번 넘어가서 7000번대까지 가면은 쿨해집니다, 색감이. 예, 그래서 요거 착안해가지고 예, 색온도를 조금 예, 이렇게 광원을 저 태양처럼 맞춰주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뭔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조금 익스포저를 좀 톤 다운 시켜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살짝 예, 살짝 줄이면은 더 예, 괜찮아지고요.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가 아무래도 지금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예, 지금 너무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줄여줘야죠, 뭐. 0.1. 예. 그래서 한번 차이를 봅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그래서 서로가 되게 어울리는 되게 멋진 라이팅이 예, 구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